아침에 출근하는데 SBS 기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통화 괜찮으십니까? 아, 예.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 네, 거기서 지난번에 사고 났던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보도 나온 거 보셨으면서 내가 방송에서 거기 뭐 불나고 그랬던 그거 말씀인가요? 네. 예, 그 사건 그 블랙아이스 때문이죠?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CCTV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답니다. 그게 뭐 가드레일 들이받고 정부도 들이받고 서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서 있었대요. 서 있었는데 그 차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차가 서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 쿵쾅쾅쾅 사고 났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무실 도착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새로운 게 있네요. 이렇게요. 지난 주말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서 합동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 사고 직전에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사고 지점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나고 그 자리를 떠난 게 CCTV에 찍혔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CCTV가 찍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비상등이 켜 서 있었답니다. 일차로에 서 있었다든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른 차들이 한 39대인가 29대인가 옆으로 막 피해서 지나갔대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쾅쾅쾅쾅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딴 데 돌렸다가 다시 보니까 그 차가 갓길로 옮겨져 있었대요. 그 승용차가. 그 다른 데 또 좀 보다 다시 보니까 없어졌대요. 그런데 경찰은 그 승용차는 배제하고 나머지 차들의 사고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잘못이죠. 그 차가 잘못한 거죠. 뉴스에 여러 개가 나와요. 블랙아이스 사고 했더니 네, 사고 나기 전에 차 한 대 있었다. 블랙아이스 2차 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졌는지 복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주 영천 맞네요. 고속도로 제가 아까 뉴스 SBS 기자분하고 통화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 찾아갖고 그 차 조사해서 그 차 운전자를 형사처벌해야죠.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 차랑 거리가 얼마나 됐나요? 사고 지점에서 했더니 60m래. 근데 뉴스 잡으니까 50m라는 데도 있고 60m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제한 속도가 얼마인가요? 100인가요? 110인가요? 110 같은데요? 60m라는데 몇 초 걸립니까? 묻길래. 시속 100km일 때 1초에 28m 가고요. 110이면은 31m 정도 갑니다. 그러면 60m는 2초인데요. 고속도로 2초는 눈 깜빡할 사이예요. 그래서 다른 차는 겨우 피해간 차도 있고 운 좋으면 피해가고 운 나쁘면 그거 보고 끽 브레이크 잡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뒤에서 그 블랙아이스 그때 뒤에 오던 차 또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끽끽끽 꽝꽝꽝꽝꽝꽝꽝 그 차가 없었으면 사고 안 났죠. 그 차 운전자 찾았으면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 차 운전자가 일선에 서 있다가 그 차 때문에 사고가 나 사람이 죽고 다쳤으니까 그게 바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이죠. 그렇게 되나요? 그럼요. 자동차 운전자는 당연히 운전만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차를 댈 때도 안전하게 돼야 되고요. 고속도로에 사고 났으면은 비상등만 켜고 서 있을 게 아니라 거의 20분도 서 있었다는데요. 차를 안전에 갓길로 빼야죠. 차가 못 움직여지면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움직였을 때 빨리 갓길로 빼고 그리고 밤에는 새벽 4시라든가 새벽 4시였던 것 같아요. 삼각대는 의미가 없어요, 밤에는. 근데 뒤에서 500m 뒤에서 볼 수 있도록 불꽃 신호를 랜턴 커다란 휙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112 신고하고 119에 신고를 했었어야죠. 그걸 하지 않은 거는 운전자 잘못입니다. 업무상 과실입니다. 운전자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갓길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빨리 차에서 내려서 갓길에서 뒤로 계속 불꽃 신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가 있고 나면 조심해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미리 500m 뒤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안 한 거. 그건 운전자 잘못한 거죠. 과실이 거기 가로등이 없대요. 그러면 앞차 과실이 50%는 돼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깜깜한 밤에 비상등만 켜있고 그럼 비상등 켜있어 서 있는지 앞에 천천히 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뒤에서 오는 차 브레이크 잡는데 거기가 블랙아이스. 한편 눈이 많이 내렸거나 빙판길이면은 50% 감속해야 되는데 블랙아이스는 고기만 빙판이면은 모르잖아요. 그럼 감속 의무도 없는 게 와 보니까 브레이크 잡을 때 거기가 블랙아이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앞차 운전자에게 앞차 운전 처벌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뉴스 나갈 거예요. 저랑 인터뷰한 것 중에서 자 녹음한 거 있으면 그대로 알아서 적당히 잘라서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블랙아이스 정말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차를 빨리 신속하게 빼야 됩니다. 거기다 차를 세우고 있으면은 자칫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 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뭐가 있어요? 저한테 뭔가가 이런 게 와 있습니다. 이거.
이게 뭘까요? 마침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머리에 좀 손질하고 잠시 들어왔는데 편지와 함께 아마 누가 우편으로 온 건 아니고 전달해 가고 가신 것 같아요. 사무실에. 택배로? 아, 택배로. 맞다. 이게 있으니까. 네. 저희 PD들 아침에 회의하느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세 분 앉아 계십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기하, 박광수 올림. 자, 안녕하세요. 평소 변호사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운전 중 대처 능력과 많은 정보를 주시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용인에서 동탄 방향으로 출근길에 용서 고속도로에서요. 제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데 4차로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앞차로 피하려고 핸들 돌렸대요. 그래서 그 차 갑자기 고속도로 잘 가는데 갑자기 날 때리는 바람에 내 차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차가 달려오는 쪽으로 지붕이 이거 봐. 차가 오고 있잖아. 뒤에서 오른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지붕이 있으니까 큰 차가 들이받으면 일가족 사망이지. 가족 셋이 타고 계셨다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또 조심이라 수없이 되뇌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옆차 갑자기 때리면 방법이 없죠. 제가 특수조명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소방서에서 비상 유도등에 대한 특수 제작 요청이 와서 만들다 보니 2가지 종류의 비상 LED 유도등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고속도로에 갓길이 없어지고 가변차로 갓길 없어지고 일요일 날은 열어주고 또 아닐 때는 X자 해놓는 거 있잖아. 네. 그게 갓길이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래서 정말 위험해요. 갓길은 필요한데 소통으로 해서 갓길을 없애버리면은 나중에 긴급 상황일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구급차도 못 들어가고요. 요즘 고속도로에 갓길이 없어지고 가변 운영 중이라 고속으로 달리는 중에 앞에 뭔가 나타나면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한 변호사님의 방송이 많은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비상유도등 비키가유? 일명 비키가유래요. 예, 비키가유. 유도등을 부디 사용하실 일이 없으시길 기원하오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 비상 상황이 되면 요거 저보고 쓰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특수조명 박광수 올림. 이게 좋네 이게 이런 거 하나 차에다 넣어두고 다니면은 차에다가 프레시로 돌리는 거는요 밖으로 탈출해서 돌려야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사고 나면은 탁 버튼을 누르면은 그 트렁크가 열리면서 여기서 칙 하면서 한 2분 동안 불꽃 놀이 칙 올라오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2분 동안 타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차에서 저는 차에다가 딱 꽂아놓으면 그 경찰 그 음주 측정할 때 그거요. 그거 비슷한 건데 차에다 딱 자석처럼 돼갖고요. 번쩍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제 차에는 그걸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커서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네요. 이 배터리랑 연결해갖고 배터리 팩. 여기다 뒷유리 유리창에다 붙이면 되겠네요. 여기다 딱 해서 이렇게 유리창에다 붙여서 밑으로 해놓고 요거만 연결하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참 그거 아까 제가 기자한테 그랬어요. 기자분한테. 그런데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그러지 못한 거 그것이 업무상 과실이다. 운전자로서 당연히 운전자는 운전만이 아니라 차를 댈 때 비상 상황에 대한 그런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처를 하지 않은 거 그게 잘못이다. 처벌 대상이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 경찰은 항상 고속도로에서 시커먼 꼼꼼한 밤에 비상등도 없이 세워놓고 뒷차가 꽝 들이받아도 뒷차를 뒷차를 전방주택만이래요. 뒷차 가해 차량이래. 왜 뒷차 가해 차량입니까? 앞차가 100% 잘못했는데. 지금 이번 사고도 앞차 잘못이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럼 앞차를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되는데 경찰은 그건 별개다? 늘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 사건은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업무상 과실이잖아요. 옛날에 소렌토하고 I40하고 보복운전 중고속도로 그 경찰에서는 그거 앞에서 끼어들어서 급제동한 차 그 차 조사 안 하려고 그랬어. 그건 단지 그냥 고속도로에 왜 불법 정차했느냐 4만 원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차를 못 가게 막았으니까. 일반 교통방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일반 교통방해 치사죄 다쳤다. 치상죄. 제가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KBS에 인터뷰 해주고 조선일보 인터뷰 해주고 그래서 경찰과 검사들이 떠밀리다시피 수사해왔고 아주 대표적인 교통방해 치사상죄의 가장 대표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앞에서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잘못한 거죠. 사망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다친 것은 공소권 없음이죠. 네, 사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어요. 마치 운전 중에만 일어난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을 잃었을 때는 없을 수 없지만 정신을 잃었다면 처벌 못해요. 정신이 있는데도 정신이 있으니까 차로 옮긴 거 아니에요. 20분 있다 갓길로 서 있다가 사고 나니까 갓길로 옮기고 사고 나기 전에 옮겼어야죠. 그게 다시 사라지고. 물론 그게 뺑소니는 쉽지는 않아요. 네, 자기는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갔을 거로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아니, 엄격하게 하면 뺑소니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뺑소니는 빠지더라도 업무상과 치사상에 대해서는 처벌돼야 마땅합니다. 그 운전자분은 저를 또 원망하시겠죠. 경찰에서 그냥 넘어가려면 또 한문철 변호사가 왜 쓸데없이 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차 때문에 수많은 목숨이 당연히 처벌돼야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다? 여태까지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했어야 되는데. 다시 본론 들어와서 이거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눈부셔. 엄청 눈부시네요. 이렇게요. 예, 이거 좋네. 이거 얼마인가 전화해서 물어봐. 그래서 내 직원들 내가 연말 선물 하나씩 주게. 이런 거 차에다 딱 달아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딱 해갖고 이거 착 붙이게 돼 있네. 응? 이렇게 달아두면은 뒤에서 오는 차들이 비켜갈 거 아니겠어요. 고속도로에서 공사하는 차들 보면 사인카라 그러죠. 그건 크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게 있는데도 못 보고 들이받는 차가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졸음운전하면은.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이런 걸 해놓고 차가 안 움직이질 때요. 차가 움직이면 빨리 갓길을 빼야 돼요. 움직이지 않을 때 비상등 켜고 요거 뒤 유리창에다 달아놓고 거꾸로 돌아서 앞 유리창에 달아놓고 또는 차가 옆으로 돼 있으면 옆 유리창에 달아놓고 그래 놓고서 프레시 돌리면서 프레시. 저는 뭐가 많아요. 프레시 않고도 밝아요. 프레시 돌리면서 조금해서 프레시 돌리면서 이거 대시보드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꺼내갖고 이거 돌리면서 112, 119에 신고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누구라도 다 사고가 날 수 있죠. 사고 났을 때 2차 사고가 더 위험한 겁니다. 1차 사고는 그냥 가벼운 중앙부대 들이받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2차 사고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요즘 같은 블랙아이스에서는 진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눈이 내렸으면 조심해요. 그리고 아예 다 빙판길이면 눈 내린 게 녹아서 전부 다 빙판길. 그건 조심해요. 근데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서해안 고속도로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 바다가 가깝고 산이 없잖아. 이 블랙아이스가 대체로 이게 산간 지역에 많이 있을 거야. 중부 내륙, 중앙고속도로, 상주 영천 이런 데는 산이 많지. 저 동쪽은요. 그런 데는 진짜 그러니까 차들이 별로 안 가서 쌩쌩 달릴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더 조심해야 돼요. 차가 많으면 쌩쌩 못 달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차들이 미리 조심하잖아요. 블랙아이스가 많은 데가 옛날에 우리 맨인 블랙에서 한번 했었잖아. 거기서 했어. 너 어디서 했었나? 내가 한번 설명했는데 블랙아이스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물기가 많은데 서해안 고속도로의 그 서해대교 붕 떠 있잖아. 그럼 밑에서 수증기 올라와서 거기서 탁 얼어붙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 강이나 다리에 있는 대교 부분이 그게 블랙아이스가 거기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터널. 이게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 바닥은 지열이 있어. 지열이 있는데 붕 떠 있으면 지열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잘 얼어. 또 터널 안쪽은 좀 따뜻한데 나가자마자 거기는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터널에 달려오다 나가면 딱 하면 거기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다 뭐냐면은 추월하지 말라는데 교량, 터널 추월하지 말라는 데죠. 거기는 위험한 데니까 추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지날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간 지역 또 이렇게 응달 지역 그러니까 응달 지역은 어디냐면 주로 커브길. 네. 커브 돌아가는데 거기 갑자기 나타나면은
그거는 뭐 속수무책이죠. 또 언덕 넘어갔는데 여기는 따뜻한 지역인데 저쪽 추운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커브길과 고갯길은 내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추월하지 말고 속도 줄이라고. 그런 데서는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DMZ에는 지뢰가 있으니까 지뢰 주의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아스팔트 밑에 지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고속도로 공사, 도로공사 직원도 몰라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생길 수 있고요. 오늘 없었는데 내일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밤에는 더 잘 안 보이니까요. 주로 새벽에 많이 사고 납니다. 새벽에 해 올라오기 직전. 그럴 때 저 올림픽 도로 같은 데서 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좀 줄이세요. 그리고 블랙아이스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그냥 쭉 가야 된다. 그게요. 막상 보면 그게 쉽게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갑자기 나타나면 앞에서 막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저절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안개 낀 날 막 300중 추돌 사고 나잖아요. 그중에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알고 있던 거, 평소에 방송에 들었던 거, 교육받았던 거 순간적으로 다 까먹습니다. 완전히 블랙아웃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운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사고 났을 때 진짜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그건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도망가야 돼요.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차를 끌고 갓길로 도망가야 되고요.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나만 먼저 도망가야 돼요. 왜? 내가 사료야 뒷차한테 이거 돌려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으면은 계속해서 사고 나요. 그러면서 내가 도망가되 아까처럼 이러한 번쩍번쩍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달아서 그런 것을 차에다 하나씩 준비해 갖고 다니세요. 만일에 대비해서요. 야, 짧게 얘기하려는데 이것도 길어졌네. 그래도 그대로 해서 이따 하나 올립시다. KBS도 그 아침이 좋다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블랙아이스 하기로 했어. 아스팔트 색깔은 똑같아요. 몰라요. 안 보여요. 내가 왜 미끄러졌지? 그게 블랙아이스입니다. 블랙아이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한강 옆이잖아. 그지? 하여튼 한강 옆, 또 강 옆, 바다 옆, 또 산간 지역 이런 데서는 정말 더 조심하십시오.